19페이지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면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 만약에 뭐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러면은 소연아 이거 무슨 뜻이었지? 3제곱분의 1 그치? 그러니까 9분의 1 이런 뜻이었죠. 9분의 1 이런 뜻이었고, 자 성빈아 만약에 2의 2분의 3제곱 요걸 우리가 거듭제곱근으로 쓰면 뭐가 되죠? 2제곱근 그렇지. 이렇게 되고 2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2 생략해도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요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면 하윤아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를 없애고 쓴다면 a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영아 m제곱근 a의 n제곱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a의 n분의 n 그치? n분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 이제 지수의 확장에서 배운 내용이었고요. 그 밖에 지수 법칙들은 여전히 다 성립된다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분수건 뭐 음수건 양수건 지수 법칙은 다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의 x제곱이 10분의 1과 똑같고, 그 다음에 2의 y제곱이 10분의 1과 똑같아요. 그죠? 얘가 그런 뜻인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궁금해. 그러니까 일단 x분의 1이 나오게 하고 싶잖아. x분의 1이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의 양변에다가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경빈아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분의 1은 서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x하고 x분의 1하고 왜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경빈아? 아니 이쪽이 쌤 자리가 돼. 너 안 보여? 왜 계속 안 보여? 레지에 끼고 다녀. 여기 오면 보이는 게 있나? 솔직히 보이잖아. 모르는데. 나안 보여. 마이너스를. 나도 안경 벗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안경 안 끼면 불편하지 않냐? 안 불편해? 진짜? 나도 안경 끼고 있다. 아직 살만하구나. 진짜 눈이 더 나빠지면 안경 없으면 불편해 못 살아. 자, 뭐야? 3이 어디 있어 여기? 이거지 이게 3이죠. 그럼 여기서도 5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이잖아. x랑 x분의 1이 곱해지니까 뭐가 돼? 5는 10분의 1의 x분의 1제곱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는 y분의 1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여기도 양변에다가 우리가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치? 그럼 이쪽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10분의 1에 y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한 가지 생각만 더 하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분의 1이랑 y분의 1이 서로 덧셈으로 만나길 원해요. 덧셈으로. 근데 x분의 1이 지금 여기 지수에 있고 y분의 1이 여기 지수에 있잖아.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기로 만나게 하려면 이 두 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지수끼리 덧셈으로 만나게 하려면, 지수끼리 더하기로 만나려면 곱해야지. 만약에 2의 3제곱이랑 2의 5제곱이랑 곱해야지 하영아. 이게 몇 제곱이 돼? 2분의 15. 2분의 8이요. 2의 8. 저거 뭐라고 해야 되죠? 2의 8제곱. 봐봐.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곱하기를 했을 때 얘랑 얘가 서로 더해진다는 규칙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얘랑 얘가 더하기로 만나길 원하니까 이 두 식을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5하고 2가 곱해지니까 몇이야? 10이 될 거고, 자 우변은 10분의 1에 자 요거하고 지수끼리 덧셈으로 만날 테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10하고 10분의 1하고는 성빈아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역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 지수의 값이 얼마였다는 얘기일까? 아 이거 맞췄으면 멋있을 뻔했는데. 역수 관계라는 거는 성빈이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뭘까? 빈성은 예상 못했다 야.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예요? 그래 5분의 1. 그러니까 성빈이의 마이너스 제곱 뭐라 그래야 돼? 어떻게 기억이야? 성빈이 분의 1이잖아. 성빈이 분의 1.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했다라는 것이 얘가 역수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10이 됐다는 거는 역수로 변한 거잖아. 역수로. 그 얘기는 얘가 얼마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귀여워. 10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일까 성빈아?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며. 아니 너 그러면 방금 했지? 5의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얘의 역수를 쓰라는 얘기야. 역수. 5의 역수가 뭔데? 5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뭐야? 10분의 1의 역수를 쓰라고. 10분의 1의 역수. 뭐야? 10이잖아 10. 어? 그럼 만약에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를 일단 떼봐. 마이너스를 떼면 분의 1이 되겠지. 뭐 분의 1이 될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불러. 3의 제곱 분의 1이 되겠지. 이게 6분의 1이야? 뭐야? 9분의 1이라고. 9분의 1. 어? 아무튼 이 문제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발을 해볼게. 자 지금 여기도 45의 x제곱이 있고요. 여기 27이 있어. 그러면은 소연아 역시 양변에다가 어떻게 해줄까? 아까 우리 이거 1번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 양변에 몇 제곱을 시켜줬어? x분의 1제곱 시켜주면 돼요. 그래야지 일단 x랑 x분의 1이 만나서 이게 1이 되면서 없어질 테니까 이쪽도 x분의 1제곱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지 소연아? 자 그리고 27이라는 게 3의 몇 제곱이야? 3의 3제곱인데 거기에 x분의 1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게 합쳐지면서 이게 3의 몇 제곱이 될까? 그렇죠. 곱해지는 거니까 x분의 3제곱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5의 y제곱이 3입니다. 태연이가 하자. 양쪽에 어떻게 해줄까? y를 볼게요. y분의 1. y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죠. y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 5가 되고 우변은? 3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분의 3이랑 y분의 1이 뺄셈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뺄셈. 그치? 자 여기 지수에 x분의 3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지수에 y분의 1이 준비되어 있는데 얘네끼리 뺄셈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나누기. 그렇지.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요식과 요식을 우리가 나눗셈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하윤아 좌변은 45를 5로 나눴으니까 뭐가 돼? 9가 되겠고 자 우변은 요 놈으로 나눴으니까 3의 x분의 3 빼기 y분의 1제곱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9라는 것은 3의 몇 제곱이니까? 3의 2제곱 그치? 3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이다? 2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곱하기냐, 나누기냐, 어떤 걸로 연결할 거냐, 이거를 문제에서 제시된 식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랑 아주 유사한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요. 16번 한번 해봐야 돼. 16번.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하는데
여기다가 요 얘기만 해줄게. 자, 요거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끝에다가 는 K라고 요거 하나만 딱 붙여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붙여놓고 위에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답 찾아보자. 자, 해봅시다. 자,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첫 번째 식은 2의 x제곱이 k다. 두 번째 식은 3의 y제곱이 k다. 세 번째 식은 6의 z제곱이 k다. 이렇게 세 가지잖아.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는 양쪽에 뭐 해줘야 돼? x분의 1제곱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식에다가는 양쪽에다가 y분의 1제곱 해줘야 되겠고, 세 번째 식에다가는 양쪽에다가 z분의 1제곱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식에서는 2가 k의 x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은 3이 k의 y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식은 6이 k의 z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위에 문제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수들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보세요. 지금 x분의 1과 y분의 1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덧셈으로 만나야 되잖아. 덧셈으로 만나게 하려면 우리는 이 두 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곱할 거지요. 근데 그 다음에 z분의 1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빼기잖아. 빼기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나눗셈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문제에서 말하는 요 모양이 지수 부분에 놓이게 되겠지. 그럼 얘네 둘부터 해봐. 얘네 둘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2랑 3이랑 곱했으니까 6 되겠죠. 6이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되니, 하영아?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하자고, 하영아? 나누자고. 나누면 6을 6으로 나눴으니까 뭐예요? 1. 그 다음에 이쪽에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에서 얘를 뭐 해줘야 돼, 이제? 빼줘야지. 나눗셈 했으니까 지수끼리 빼야 돼. 요렇게 되지. 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 식의 값이 여러분들이 1이라고 대답한 거는 이만큼의 값이 1인 거예요. 이만큼의 값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게 아니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거를 물어본 거지. 요거를. 그렇지? 그러니까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의 몇 제곱이 1이냐가 질문인 거예요. 어떤 숫자의 몇 제곱을 해야지 1이 돼요? 0제곱. 2의 0제곱도 1이고 3의 0제곱도 1이고 뭐 100의 0제곱도 1이지. 모든 숫자의 0제곱 1이니까 이 빨간 네모 박스의 값은 몇이라고 하는 게 맞아? 0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그치? 1이 아니라 0이 답입니다. 0이. 그치? 이 부분의 값은 0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넘겨볼게요. 20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는 쉽다. 대소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내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본능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얘네 세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거듭 제곱근들이 없어져야지 대소 비교가 편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 셋을 똑같은 거듭 제곱근 안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얘네 셋을 똑같은 거듭 제곱을 해서 거듭 제곱근이 다 없어지게 만들거나. 자, 생각해봐. 2의 2분의 1제곱이 있고요. 이거는 4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5의 6분의 1제곱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 세 개에다가 동시에 몇 제곱을 한번 해준다면 몇 제곱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6. 그렇지. 이거 전부 다 똑같이 6제곱씩 해줘도 대소 관계는 바뀌지 않아. 6제곱 한 다음에 제일 큰 애가 원래도 제일 컸던 거죠. 6제곱을 해주면 좋은 점이 뭐야? 2분의 1도 날라가고 3분의 1도 날라가고 6분의 1도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루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듭 제곱근이 다 없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대소 비교하면 되지, 그치? 자, 소연아, 얘의 6제곱이면 2의 몇 제곱이야? 그럼 얼마죠?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영이 요거의 6제곱이면 4의 몇 제곱이야? 4의 2제곱 얼마죠? 16. 그 다음에 얘는 그냥 6분의 1하고 6이 없어지니까 그냥 얼마만 남아? 5만 남는 거지, 그치? 6제곱을 다 해보니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대로, 자, 제일 작은 애가 6제곱근 루트 5, 얘가 제일 작았고, 그 다음이 중간이 루트 2였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애가 3제곱근 4였다.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통해서 깔끔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소관계는 이렇게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쉽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20번 약간 대소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면 20번 같이 나갈 수 있는데, 와, 이거는 대소비가 어떻게 하지? 이거는 막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막 6제곱 이렇게 할 수 있나? 3제곱 이렇게 못 하잖아. 그지? 왜냐면 이거를 내가 만약 6제곱 하려고 그러면 이거 따로 6제곱, 이거 따로 6제곱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거 6제곱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전체를 6제곱 해야 되는데, 이 전체를 6제곱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엄청 길어져요, 6제곱 하면은. 그지? 우리 완전 제곱식만 해도 항이 3개고, 세제곱 완전 세제곱을 하면 항이 4개 막 이렇게 나가잖아. 6제곱 하면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6제곱 하는 건 무모한 짓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말 써도 되나? 그래. 다이다이가 뭐야, 다이다이? 죽다. 아, 다이다이란 말 몰라요? 방금 태연이가 그랬잖아. 다이다이 뜰래? 이거 뭐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거 아니야. 아, 그런 말 안 써요? 너무 옛날 말인가? 근데 태연이는 알잖아. 성빈이는 알아? 아, 다이다이란 말 알아요?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1대1로 붙여보는 거야. 이게 아까 전에 그 위에 있는 대표 유형 7번 같은 경우는 3개를 동시에 6제곱을 해버렸더니 세 숫자의 대소관계가 한 번에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밑에 지금 우리가 풀려는 문제는 3개의 숫자를 한 번에 비교하는 게 좀 힘들어. 그럴 때는 1대1로 붙여보는 겁니다. A랑 B 중에 누가 큰가 1대1로 비교해보고, B랑 C 중에는 누가 큰가 1대1로 비교해보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결론이 안 나면 A랑 C 중에는 누가 큰가 이렇게 1대1로 붙여보는 거예요. 자, A랑 B부터 봐봐. A랑 B. 자, 여기는 4루트 3 더하기 2 곱하기 3제곱근사. 그 다음에 B는 3루트 3 더하기 3 곱하기 3제곱근사. 자, 여러분 지금 A와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건데,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2항 있죠, 2항. 2항은 내 마음대로 시켜도 되거든. 2항을 아무리 시켜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봐. 얘를 1로 2항 시키고 얘를 1로 2항 시킨다면, 소연아, 좌변이 뭐가 될까? 그쵸, 루트 3이 됩니다. 4루트 3에서 3루트 3을 빼는 거잖아. 루트 3 하나만 남아요. 그럼 같은 원리로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뭘까? 뭘까, 소연아? 요 놈에서 얘를 빼면 뭐라고 다시 한번? 2가 붙을까? 앞에? 그쵸. 이거는 지금 봐봐. 3제곱근4가 2개 있는 애랑 3제곱근4가 3개 있는 애가 만난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얘가 일로 넘어간다면 3개 중에 2개가 빠지고 하나만 남는 거지. 하나만. 누가 하나 남아? 3제곱근4가 하나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해져요, 양쪽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냥 몇 제곱해서 비교하면 돼요? 6제곱 때리면 되잖아. 그치? 하영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얘하고 얘는 숫자 하나니까 이쪽 6제곱 이쪽 6제곱 해버리면 된다고. 그럼 얘는 6제곱 하면 뭐가 될까? 요거 이렇게 6제곱 하면 얼마지, 하영아? 그러니까 루트 3을 제곱한 게 뭐지, 하영아? 3이지. 그럼 6제곱이라는 거는 이거를 다시 세제곱을 한 거잖아, 이렇게. 27. 그럼 이쪽을 6제곱 하면 뭐예요? 3루트 4, 3. 이게 4의 몇 제곱이지? 2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은 4의 2제곱이야. 3제곱근이라는 게 4의 3분의 1제곱이잖아. 그거에 6제곱 한 거니까 4의 2제곱. 얼마야 그럼? 누가 커? 27. 여기도 얘가 큰 거고, 여기도 얘가 큰 거고, 여기도 얘가 큰 거. 그죠? A가 B보다 크네. 1대1로 붙여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B하고 C도 해볼게요. B하고 C. 자, B 그대로 쓰고요. 3루트 3 더하기
3 곱하기 3제곱근사. 자, C는 루트 3 더하기 5 곱하기 3제곱근사. 자, 역시 둘 중에 누가 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루트 3을 넘기고요. 3 곱하기 3제곱근사를 넘길게요. 자, 그럼 성빈아, 좌변은 뭐가 될까? 맞아, 2루트 3이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될까? 2, 그렇죠. 3제곱근사가 2개가 남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양쪽에 똑같이 2, 2니까 2 지워도 됩니다. 그죠? 양변을 2로 나눴다? 2 지워도 돼요. 그럼 남아있는 건 루트 3이랑 3제곱근사인데 아까 해봤잖아. 똑같은 거잖아. 루트 3이랑 3제곱근사 중에 루트 3이 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가 큰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B가 C보다는 크네요. 오케이? 그러면 A랑 C는 비교해보지 않아도 되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니까 결국 A가 제일 큰 거지. 그치? C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A다. 이렇게 우리는 대소관계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면 1대1로 비교해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 연습 문제는 있잖아. 연습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있잖아. 스텝 1만 할게요. 스텝 1만. 스텝 1만 숙제고요. 그 뒤로 넘어가 보면은 그 16번부터 이제 스텝 2잖아요. 스텝 2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스텝 2는 안 푸셔도 되고 스텝 1 문제 중에서 우리 세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로그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22쪽에 10번 볼게요. 22쪽에 10번. 자, 22쪽에 10번은 이렇게 써 있어요. 5의 2a 플러스 b제곱이 32. 그 다음에 5의 a 마이너스 b제곱이 2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4의 ab분의 a 플러스 b제곱의 값은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얘부터 좀 볼게요. ab분의 a 플러스 b. 요거 태연아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요 ab분의 a 플러스 b 요게 뭐와 뭐가 더해진 모양인데? 하윤이 보여? 맞아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입니다. 그게 통분되어 있는 모양이거든. 그치?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쪼개가지고 4의 a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b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치? 자, 이렇게 좀 쪼개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 두 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지수하고 요 지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해졌으면 좋겠죠. 왜냐면 얘랑 더해지면 B라는 문자가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졌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앞장에서 열심히 한 거다. 얘네들이 더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윤아 요 두 식을 서로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요 두 식을 곱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맨 처음에.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은 태연아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뭐가 될까요? 5의 3a 제곱. b는 어떻게 됐고? 사라졌고. 그치? 5의 3a 제곱이 됐어요. 5의 3a 제곱이 자 얘랑 얘가 곱해지니까 뭐가 돼? 64가 됐지. 그쵸? 그러면 64라는 거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6제곱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a분의 1을 원하잖아. a분의 1. 이것도 앞장에서 했네. a분의 1을 만들어내려면 이 등식의 양변을 뭐 해버릴까?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쪽은 뭐만 남아? 5만 딱 남고요. 이쪽은 뭐가 될까? 6하고 3a분의 1하고 곱해진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요렇게 지워지고 2가 남으니까 2의 a분의 2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요 2의 a분의 2제곱이라는 게 이거랑 어떤 거예요? 이게 좀 4잖아. 그치? 4가 2의 2제곱이니까
소연아, 이게 결국 요 부분이 요거랑 어떤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4의 a분의 요게 5입니다. 요게 5예요.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굴 구해야 돼? B를 구해야지. 그치? 지금 A 구해봤으니까 B를 구해야 되겠죠? B를 구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았던 걸 좀 활용해보면 이 5가 2의 A분의 2제곱이니까 요걸 요렇게 해볼까요? 이게 이런 얘기잖아. 5의 A제곱이 2의 2제곱하고 같은 거죠. 맞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요 식에서 요 5의 A-2제곱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5의 A제곱이랑 5의 마이너스 B제곱이랑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B제곱 곱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니? 나누기 아니에요. 아, 빼기 여기다 붙였으니까. 아, 그죠? 뭐 나누기로 쓸까? 나누기 이거 여기를 나누기로 쓴다면 여기는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써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5의 A제곱을 우리는 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5의 A제곱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얘가 2의 2제곱이 되겠고 2의 2제곱 나누기 5의 B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얼마니 그러면? 2인 거예요. 5의 B제곱이. 그치? 그래서 5의 B제곱이 2다. 자, 그럼 5의 B제곱이 2라면 또 아까 한 것처럼 4의 B분의 1제곱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또 어떻게 해? 2분의 1. B분의 1제곱을 이렇게 씌워주면은 5가 2의 B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2가 아니라 4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제곱을 이렇게 해버립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25가 됐고 여기는 제곱을 여기다 붙여도 되지만 밑에다 내려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B분의 1제곱에다 2제곱 한 거나 둘이 자리 바꿔가지고 제곱 먼저 하고 B분의 1제곱 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4의 B분의 1제곱이라고 해도 된다. 따라서 요 놈의 값은 25가 돼가지고 자, 답은 뭘까요? 125. 조금 어렵죠, 그쵸? 그래서 요런 문제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도 보겠습니다. 자, 11번은요 처음에 딱 보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4개의 분수 중에 당연히 지금 순서가 요렇게 둘을 먼저 통분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요거를 통분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랑 요거를 통분해서 계산하는 순서로 가면 되지 않을까? 보이니? 지금 써있는 식이 맨 앞에 두 개가 1-5의 4분의 1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식이 1 플러스 5의 4분의 1제곱분의 1이니까 누가 봐도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야 그 다음에 있는 5의 2분의 1제곱이랑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먼저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둘이 통분시키면 경빈이가 해볼까? 분모가 어떻게 돼, 경빈아? 5의 그쵸? 그러니까 풀어서 쓰자면 요 놈이랑 요 놈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곱해지는 거고 분자는 첫 번째 분수의 분자는 누가 되고 5의 4분의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분수의 분자는 맞아,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하영아, 이거랑 이건 어떻게 될까? 사라질 거고. 자, 얘네 둘을 전개시킬 때 이제 무슨 공식으로 전개하면 돼? 합차 공식. 그럼 합차 공식 하면은 분모가 뭐가 돼? 1 마이너스 5의 4분의 1제곱의 제곱이 돼요. 그죠? 근데 5의 4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 5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제곱. 둘이 곱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고 자, 분자는 얘 없어졌으니까 2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분수를 통분했더니 요런 애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수가 얘랑 이제 짝을 이루는 형태죠. 1 플러스 5의 2분의 1제곱분의 2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성빈아, 얘네 둘을 통분하면은 분모는 또 무슨 공식이야? 또 합차 공식. 그럼 분모 뭐 될까? 1 마이너스
5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 와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냥 5의 몇 제곱이에요? 그냥 5죠? 5의 1제곱이죠? 5의 1제곱. 맞죠? 자, 이렇게 되고 분자는 얘한테 얘가 한번 곱해지겠네. 그러면 2 더하기 2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 자, 가운데 더하기. 자, 뒤에 있던 2한테도 얘가 곱해질 테니까 2 빼기 2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니 성분아? 그럼 이거랑 이거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똑같은 건데 부호만 반대니까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만 써보면 1-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 1 플러스 5분의 4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뭐 각각 계산해도 되죠. 거듭제곱 다 없어졌으니까. 그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있고 얘는 3분의 2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마이너스 1과 3분의 2만 더하면 끝나는 거니까. 태연아 답이 뭘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풀리는 문제다. 처음에 문제를 딱 봤을 때 계산 순서가 앞에 둘이 통분, 그 다음 거랑 통분, 그 다음 거랑 통분 요 순서로 가는 그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로그로 갈게요. 14번입니다. 14번. 오늘 아까 앞장에서 한 거랑 느낌 비슷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80의 x제곱은 2다라는 식을 보면 고민하지 않고 소연아, 처음에 양변을 어떻게 해줄까? 그렇죠. x분의 1제곱 해주겠죠. x분의 1제곱 요렇게. 자, 그럼 좌변은 뭐예요? 80. 우변은 뭐예요? 그렇지. 잘했고. 자, 두 번째 식이 10분의 1의 y제곱은 4다.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하윤아, 양변 어떻게 할까? 그렇죠. y분의 1제곱.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고? 10분의 1은 4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식은 a의 z제곱이 8인데 경빈아 얘는 양변은 어떻게? z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해주면은 a는 8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요게 힌트다. 이렇게. 자, 요게 힌트예요. 일단 x분의 1과 y분의 2가 더해졌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y분의 1이 아니라 y분의 2네. 여기를 다시 보니까 여기는 밑이 2였는데 여기 밑이 4죠. 그죠? 그럼 요 4를 자, 하영아 4를 2의 뭐라고 바꿀 수 있다?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의 y분의 1제곱이죠. 결국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y분의 2제곱이죠. 그쵸? 그러므로 우리가 얘하고 얘가 서로 덧셈으로 연결되게 하고 싶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할까? 곱하기로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곱해봐. 80하고 10분의 1하고 곱하면 뭐지, 하영아? 8. 그 다음에 자, 여기는 2의 x분의 1제곱이랑 2의 y분의 2제곱이 곱해졌죠? 그럼 2의 몇 제곱?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곱하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z분의 1을 했는데 1이 돼야 돼요. 이게 좀 고민되는데 왜냐면 여기는 지금 8이잖아요. 8?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도 2였어야지 우리가 얘랑 얘를 이제 나눗셈 해갖고 끝낼 텐데 여기가 8이에요.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2의 세제곱에 z분의 1제곱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여기가 이 세제곱 없이 그냥 2의 z분의 1제곱이었으면 좋겠잖아. 그래야지 얘네들이랑 같이 뺄셈 했을 때 지수가 밑이 똑같아가지고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3을 붙인 상태로 나누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z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이랑 다르잖아. 우리 z분의 1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 있는 3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4를 나눠? 4를 나누면 안 없어져요. 왜냐면 겉에 z분의 1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를 없애려면은 거듭제곱을 없애야 돼요. 자, a가 지금 이거랑 똑같지?
그럼 봐봐. 3하고 z분의 1은 곱해질 거잖아. 그럼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그죠? 자리 바꿔봐. 바깥에 3이 있고 여기 z분의 1이 있어. 자, 이 상태. 여기서 3을 없앤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3이 없어질까? 3분의 1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3이 없어지지. 그러면 a의 3분의 1제곱이 2의 z분의 1제곱이랑 똑같다로 만들 수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마지막으로 뭐 해줄까요? 빼기로 만나야 돼. z분의 1이 나눠야 돼. 그치? 자, 그럼 좌변은 8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2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빼기 z분의 1제곱 이렇게 딱 써지겠다. 근데 문제에서 이미 요 부분의 값을 알려줬지. 요거의 값이 얼마라고 알려줬어? 얘가 1이라고 알려줬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우변 전체가 그냥 얼마예요? 2인 거야. 그치? 야, 그러면은 8을 요 놈으로 나눴더니 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놈의 값이 몇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4. 8 나누기 4 해야지 2가 나오지. 그치? 얘가 4. 그죠? a의 3분의 1제곱 얘가 4란 얘기예요. 4. 그러면 a의 3분의 1제곱이 4니까 나는 a 값을 찾기 위해서 양변에다 또 몇 제곱 해줄까? 3. 오케이. 이렇게. 그치? 그럼 a는 뭐예요? 64. 이렇게. 그치? 앞장에서 풀었던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스텝 A 중에 내가 봤을 때 스텝 1 중에 어려운 문제들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스텝 1까지만 여러분 숙제를 해보시고 이제 로그 구경 좀 합시다. 로그. 자, 26쪽으로 갈게요. 너네 살면서 로그를 들어본 적 있나요? 브이로그요. 아, 그 로그 말고요. 모놀로그. 아이. 수학에서의 로그. 이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만든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지? 나도 모르겠다 그건. 자, 우리 옛날에 이거 배울 때 있잖아. 아이 배울 때. 아이가 뭐였지? 허수 단위였죠. 허수 단위.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실제로 뭐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낸 숫자잖아요. 이게 왜 만들었다 그랬냐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방정식에 해를 표현하고 싶은데 해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숫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에 해를 너무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그럼 만들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를 이제부터 i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로그는 그럼 뭐냐면 a의 x제곱은 n이라는 식에서 이 x가 뭔지를 탁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뭐 2의 뭐 x제곱이 8입니다. 이런 식에서라면 보자마자 x는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 3이라고 말할 수 있죠. 2의 3제곱이 8이니까. 이제 이런 거는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이쪽이 이렇게 돼버리면 x값을 뭐라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이 식에서의 x값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기호를 하나 만든 건데 그게 바로 로그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의 x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그 log입니다. log 로그 2의 5라고 써요. 자, 그래서 로그는 이렇게 로그 기호가 있고 밑에 조그만한 숫자 하나 있고 뒤에 큰 숫자가 하나 붙는데 여기 붙는 이 조그만한 숫자를 우리는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 뭐 그냥 직관적이잖아. 밑에 있으니까 밑이에요. 조그만한 숫자.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요 큰 숫자 얘를 우리는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그래서 로그는 이렇게 밑과 진수로 표현이 되고요. 지수로 표현되어 있던 식에서 그 치수 부분에 있는 그것은으로 정리할 때 필요한 그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기호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로그 요렇게 써 있는 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랑 요렇게 바꾸는 거랑 반대로 로그로 써 있는 거를 다시 지수로 바꾸는 거랑 이게 잘 돼야지 로그를 잘 배워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로그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게 없으니까 로그 나오면 다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지. 자, 바꾸는 거 몇 번만 더 봅시다. 자, 만약에 a의 x제곱이 n이다. 자, 요런 걸 만나면 x는 한 다음에 자, 이 a라는 애는 원래 여기서도 a를 우리 뭐라 불러요? 원래 이걸 미치라 부르잖아. 그지? 지수로 표현할 때도 얘를 미치라고 부르고 얘를 지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미치는 로그에서도 계속 미치예요. 그래서 로그 a에 해주시고 여기 n자리 이 뒤에다 그대로 붙여주시고. 그래서 자, 요런 느낌으로 기억합시다. 이런 로그를 만났을 때 a의 x제곱은 n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쪽에서도 로그 a의 n제곱은 로그 a의 n은 x다. 이렇게 a의 뭐는 뭐다. 그지? a의 뭐는 뭐다. 이렇게 로그와 지수로 왔다 갔다 바꾸는 것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그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봐봐. 요런 조건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로그 a의 n 이렇게 썼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하영아? 이 밑에 들어가는 숫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만족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이 로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 조건, 밑이라는 숫자는 어때야 되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1이 아닌 양수. 자, 밑 조건은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이렇게 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간단한 개념으로 1이 아닌 양수. 자, 요것이 밑에 들어가는 숫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다. 밑에는 꼭 1이 아닌 양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n이 이제 얘잖아. 진수잖아, 진수. 그치? 얘를 진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이 진수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에는 그냥 양수. 이렇게 집어넣어야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로그의 성질들이 잘 적용이 되고요. 그래야 로그가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 조건은 1이 아닌 양수, 진수 조건은 그냥 양수.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로그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에요. 태연아, 밑 조건이 뭐라고? 로그가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로그가 만들어지려면 밑이 어때야 되냐고.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양수. 하영아, 로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밑이 어때야 돼?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그치? 성빈아, 밑은 어때야 돼?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자, 그럼 여기 지금 확인해 보면 요렇게 써 있는 거를 한번 로그로 나타내 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보세요. 자, 내가 얘를 로그로 나타내려면 일단 지수에 올라가 있는 3 있지, 3. 이제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3은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지, 3은. 그리고 얘가 밑이었으니까 로그로 바꾸어도 얘는 밑이고요. 여기 진수 자리 125.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는으로 시작해야 돼? 누가 주인공이 돼? 지수가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는으로 시작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4는 그리고 밑은 계속 밑이다. 로그 3분의 1에 8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누구는으로 시작해? 0은 하고 밑은 계속 밑이다. 로그 9에 1 이렇게 표현하시면 얘가 확인 1번의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이번에는 로그로 써있는 거를 지수로 바꿔봐라 라고 했는데 자, 로그로 써있는 거를 지수로 바꿀 때는 이걸로 시작해요. 밑은으로 시작해요. 2에 5제곱이 얼마다? 32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치? 밑에 5제곱이 32.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누구의? 3분의 1에 몇 제곱이? 마이너스 3제곱이 27 이렇게 쓰는 거죠. 3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 27. 3번은 뭐라고 써야 돼? 7에 그렇지. 0제곱이 1 이렇게. 7에 0제곱이 1.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 지수에서 배웠던 그 규칙들이 그대로 적용되죠.
당연히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은 27 맞잖아. 그치 하윤아?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27 맞죠? 어? 아니에요? 아, 그럼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27이 아닌가요? 그럼 뭘 맞아?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 오,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어? 이건 얼마예요? 아,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건가요? 하윤아. 지수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똑같이 취급해주면 될까? 자, 다시 기억해봐. 지수에 붙은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랬죠?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뭐라고? 2에 3. 그래, 그러니까 뭐야? 8분의 1이잖아. 그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면 뭘까? 27. 맞죠? 아, 당연히 맞아야지. 이게 맞는 식인데 이게 틀린 식이 나오면 되겠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자, 내려갑니다. 3번으로 가면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밑과 진수의 조건인데, 경빈아 아까 밑 조건은 뭐였지? 아니라 1이 아닌 1이 아닌 양수였어. 그치? 진수 조건이 뭐였지? 그치, 얘가 그냥 양수. 그러면 여기 1번에 있는 친구는 진수는 4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밑이 지금 누구예요? 밑이 x-3이잖아. 그럼 이 x-3이라는 애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니까 얘가 1이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x가 얼마가 아니다? 4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야? x가 3보다 크다. 이런 뜻이죠.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생각을 짧게 하면 3보다 큰데 4는 안 되니까 그러면 5부터 되겠네? 맞아요? 5, 6, 7, 8, 9, 10인가? 맞니? 여기에 x가 정수라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3보다 큰 숫자는 다 되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누구만 빠지는 거야? 4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5, 6, 7, 8, 9, 1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뭐 3.1, 3.2, 3.5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것은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x가 3보다는 큰데 누가 빠진다고? 4가 빠지지. 그러니까 4에서 한번 끊어지는 거예요. 4에서 한번 끊어지고 대신에 4보다 큰 애들은 다 되겠지. 이렇게 쓰면 이것이 x가 3보다 큰데 4는 아니다를 정확한 범위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3보다 큰 숫자는 다 되는데 4 하나만 탁 잘라준 거예요. 4에서 잘렸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로그 7의 x-2니까, 자, 밑은 7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진수가 x-2니까 태어나 x-2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가볼게요. 27페이지에 로그의 성질 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놈의 값을 내가 x라고 한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적용해봐요. 얘를 지수로 바꿔봐. 얘를 지수로 바꿀 때는 소연아 어떤 숫자에서 시작하라 그랬지? 그치? 2분의 1에 그 다음 어떻게? 자, 보세요. 2분의 1에 x제곱이 8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수로 바꿀 때 2분의 1에 x제곱이 8이다. 자, 하윤이 해볼게요. 2분의 1에 x제곱이 8이 나와야 되는데, 하윤아 8이라는 건 2의 몇 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넣어주면은 이쪽과 이쪽이 같아질까? 맞아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겠지. 마3.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요 놈을 또 x라고 한 다음에 하영이가 해보자. 뭐에? 보지 말고 9에 x 제곱은 몇이다? 27이다. 9의 x제곱은 27이다. 자, 9라는 거는 2의 몇 제곱이에요? 3의 몇 제곱이에요? 9라는 것은 3의 몇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이라 쓸 수 있어요? x까지 포함해서 9가 3의 2제곱이죠? 거기 x제곱이 있죠?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이쪽은 3의 몇 제곱이야? 3의 몇 제곱이야? 자, 그러면 결국 이놈과 이놈이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럼 x가 얼마야, 하영아? 2분의 3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지수로 바꿔보면 계산이 나온다. 자, 그러면 밑에 유제 2번 있습니다. 유제 2번. 자, 요거 한번 해봐.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유제 2번 계산해 봅시다. 자,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로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우리 아직 로그의 성질 같은 거 하나도 안 배웠잖아.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것, 그거밖에 모르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A의 3분의 2제곱이 25다. 이렇게 써야지. A의 3분의 2제곱이 25다. 그러면 내가 A를 찾고 싶으니까 이 3분의 2라는 분수가 없어져야지 A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의 양변에 어떻게 해주자? 2분의 3제곱을 해줘야지. 2분의 3제곱을. 그래야지 좌변이 A가 되고요. 25는 5의 제곱이니까, 하영아, 25가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잖아. 얘는 뭘까? 그렇지. 5의 세제곱일 거예요, A는. 맞죠? 자, 이제 B로 넘어가서 로그 루트 5의 B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얘의 마이너스 4제곱이 B다.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그러면 루트 5의 마이너스 4제곱이 B인데, 자, 정하윤 루트 5의 마이너스 4제곱이 얼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무슨 역할만 해주는 거야? 역수 역할만 해주는 거야. 역수 역할만. 그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떨어지면은 얘는 루트 5의 4제곱 분의 1로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그럼 답은 5. 그렇지. 근데 루트 5의 4제곱이 얼마겠어? 25. 그치? 그러니까 B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25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와 B를 곱할 거니까 요거하고 곱하면 답인 거지. 근데 5의 세제곱은 125니까 125에다가 25분의 1을 곱하면 뭐만 남아? 5만 남겠지. 그치? 이렇게. 자, 넘겨봅시다. 예. 뭐라고요? 3제곱을 한다고요? 25를 3제곱하는 게 75가 아니에요. 곱하기 3이 아니라 3제곱이잖아요. 25의 3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는 5의 6제곱이죠. 5의 6제곱.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요 페이지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잖아. 밑과 진수 조건 해가지고 밑에는 조건이 두 개였죠. 뭐다?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그냥 양수. 자, 그러면 1번 같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일단 x가 어때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죠. x가. 그리고 또 x는 어때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진수 자리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요 2차 부등식만 잘 풀면 되는 건데, 여러분 2차 부등식 푸는 거 기억하죠? 얘는 간단한 거야.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만 해줘. 1, 2의 풀마로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단데
자,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요. 사이에요, 양끝이에요? 양끝 값이었습니다. 양끝 값. 그럼 얼마와 얼마의 양끝이야? 마이너스 1과 2의 양끝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어떻다? 2보다 크다. 요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쵸? 그지? 자, 그럼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요, 2가 있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 있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가 있어요. 요렇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지금 그린 거예요, 수직선에. 그럼 이미 거기에서 공통범위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그지?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이 공통범위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는 어차피 1이라는 숫자는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어차피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2보다 크다가 이 로그가 로그가 정의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죠. x의 범위. 자,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밑조건에서 x-2가 어때야 되고, 얼마가 아니다? 1이 아니다. 그리고 x-2는 얼마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리고 진수 조건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0보다 크다. 이렇게죠. 여기서 조심할 거. 요거 2차 부등식 풀 때는 절대로 x제곱 앞에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마이너스 가져가면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이값 끝값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꾸고 가야 돼. 그러면 이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은 이쪽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조심해야 할 건 뭐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치? 그러면 소연아, 얘는 인수분해하면 뭐지? x 뭐라고? 아니, 얘는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 그냥 뭘로만 묶으면 돼? 그냥 x로만 묶으면 돼. x로 묶으면 x 괄호 열고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몇? 4.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야, 끝값이야? 어디까지 오나? 사이값일까, 끝값일까? 아까 0보다 컸죠?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컸죠? 0보다 크니까 어땠어? 요렇게 바깥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얘는 0보다 작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0과 4의 사이값이 되는 거죠.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 찾아놨던 거, 요 놈에서 얻을 수 있는 거 x가 3이 아니다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먼저 요 놈과 요 놈만 가지고 수직선을 그려보면 0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는데 0에서부터 4까지 사이값인데 2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공통범위가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숫자 중에서 누구가 또 빠져야 돼? 1. 아니 3이 하나 또 빠져야 되지, 그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한 덩어리였던 범위인데 중간에 3에서 한번 잘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라지니까 범위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는 거예요. 3에서 이렇게 한번 잘라지는 거예요. 답 쓸 때도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하나 써주고, 다시 또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이게 정확한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로그가 뭐냐에 대한 얘기만 한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럼 로그를 가지고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로그의 성질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숙제는 개념은 28쪽까지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세는 24까지입니다. 24까지. 여기까지 풀어봅시다. 내려가면은 부지런히 교재 검사받고 질문하고 도장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끝내고 가야지 주말에 자유가 있을 거야.